2025년 4월 5일 오후 3시 24분, 일본 큐슈 지역 카고시마현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적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화산 분화로 인해 화산 분연주는 무려 260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카고시마 지방기상대에 따르면 이번 분화로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되었으며 이 화산재는 서서히 북동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산재의 확산은 주변 지역의 대기질과 교통 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과 당국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그 이름처럼 벚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쿠라는 일본어로 벚꽃을 의미하며 이 화산을 배경으로 봄이면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번 폭발은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올해 들어 벌써 54번째 화산 활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현재 분화 경계 레벨 3, 입산 규제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화산 활동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올해 사쿠라지마 화산은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의 분화 횟수인 46회를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1월에는 23회, 2월에는 12회, 3월에는 10회, 그리고 4월에 들어와서는 5일까지 총 9회의 폭발적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4월 5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2번의 폭발이 있었고, 이로써 올해 총 54회의 분화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사쿠라지마 화산의 높은 활동성을 잘 보여줍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일본 큐슈 카고시마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발 1117m로 카고시마를 상징하는 자연물 중 하나입니다. 이 화산은 매우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하며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분화할 정도로 빈번한 화산 활동을 보입니다. 화산 주변에는 카고시마시의 약 60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화산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화 산악회는 사쿠라지마를 특별히 감시가 필요한 디케이드 볼케이노, 데케이 발케이노 16개 중 하나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쿠라지마의 화산 분화는 주로 미나미다케 화구와 쇼와 화구, 두 개의 화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모든 분화가 미나미다케 산정 화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쿠라지마는 원래 육지와 떨어진 섬이었으나 1914년 대규모 분화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화산 폭발 지수 VI 4등급에 달하는 이 분화는 20세기 일본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분출된 용암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지역을 형성했습니다. 현재는 페리를 통해 사쿠라지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쿠라지마는 외관상 독립된 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화산 본체는 아이라 칼데라, 에이러 켈데러, 나는 거대한 지형에 속해 있습니다. 아이라 칼데라는 직경 약 20km에 달하는 넓은 바다로 사쿠라지마의 마그마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입니다. 현재 이 칼데라의 마그마 저장소는 완만하게 팽창을 계속하고 있어 장기적인 화산 활동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 오래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3만 년 전 아이라 칼데라에서 발생한 초대형 분화가 있었습니다. 이 분화는 화산 폭발 지수 VI-8등급의 파국 분화로 지구상에서 극히 드문 규모의 화산 활동이었습니다. VI-8등급은 미국 옐로우스톤이나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과 같은 수준으로 칼데라를 형성하는 대규모 분화를 일컫습니다. 당시 아이라 칼데라에서 발생한 뜨거운 화쇄류는 큐슈 전역을 뒤덮고 혼슈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라 칼데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사쿠라지마는 그 이후에도 이 거대한 지질 구조의 일부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일본 전국을 뒤덮었고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화산재는 특별히 아이라 탄자와 화산재라고 불리며 일본어로는 화산해로 표기됩니다. 이 화산재는 처음에 칸토 지방의 탄자와 산지에서 지질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화산재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결국 이 화산재가 멀리 큐슈 지역에 위치한 아이라 칼데라에서 날아온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라 칼데라는 거대한 화산 활동으로 유명한 곳으로 그곳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재는 다이라 탄자와 화산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약칭으로는 에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엣 화산재는 과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 분화의 화산재 분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엣는 일본 전역을 덮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엣가 처음 발견된 탄자와 산지는 칸토 지방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서 시작된 연구가 화산재의 기원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화산재는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서도 발견되었고 심지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도 그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엣가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제1급 광역 화산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재의 분포를 분석해보면 당시 화산 분화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화산 분화의 흔적도 이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과 관련된 화산재는 작은 글씨로 비템이라고 기록되곤 합니다. 여기서 비는 백두산을 뜻하고 TM은 일본 홋카이도 지역의 토마코마이, 점소모, 라는 지명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에 홋카이도 토마코마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산재가 발견되었고 당시 과학자들은 이 화산재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이 화산재가 백두산에서 날아온 것임이 밝혀졌고 그 결과 백두산 토마코마이 화산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약칭으로 비템이라 불리는 이 화산재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백두산은 역사적으로 946년에 거대한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분화는 화산 폭발 지수 VI 7등급에 해당하는 초대형 분화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기 이후 백두산보다 더 큰 규모의 화산 분화는 기록된 바 없습니다. 이는 서기 이후 지구상에서 발생한 가장 큰 화산 분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여파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두산 분화로 인해 발생한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일본과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까지 도달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화산재가 있습니다. 바로 유라는 글자로 표시되는 울릉도 화산재입니다. 이 화산재는 요카이라는 이름으로 더 구체적으로 불리는데 이는 술릉도 오키 화산재를 뜻합니다. 이 화산재가 처음 발견된 곳은 일본의 오키노시마, 은기도, 라는 섬이었고 처음에는 그 기원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 화산재가 울릉도에서 발생한 화산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놀릉도 오키 화산재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약칭으로 듀오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화산은 약 9,000년 전에 바이-5 등급의 화산 분화를 일으켰으며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의 분화였습니다. 이 화산재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 걸쳐 퍼져나가며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엣, 비템, 요카이와 같은 화산재들은 과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거대한 화산 활동의 증거로서 그 분포와 특성을 통해 당시의 자연현상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화산재는 발견된 지역과 기원지를 연결하며 지질학적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화산재 연구는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화산 활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의 분화는 폼페이를 메모리하게 만들 정도로 역사에 깊이 각인된 사건입니다. 그 규모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화산재가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나갔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지질학적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에서도 킨키 지방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화산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열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활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제주도는 화산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규모 화산재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도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화산 활동의 양상이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릅니다. 제주도의 화산은 먼 곳까지 화산재를 뿜어낼 정도의 폭발적인 분화를 일으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화산재는 주로 스코리아라고 불리는 검은색이나 붉은색의 가벼운 화산암으로 이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주변에 주로 쌓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화산 활동은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고 주로 현무암 용암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제주도는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관광지로서의 매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은 화산재 확산 예상도를 통해 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날씨 예보와 함께 화산재 확산 예보를 제공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사쿠라지마의 화산재는 주로 북동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바람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남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큐슈 지역, 특히 카고시마 주민들은 바람의 방향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화산재가 자신들의 거주지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적응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현재 신모에다케 화산 부근으로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신모에다케 화산은 이 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활동적인 화산으로 최근 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모에다케는 화산 분화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화산 분화 경계 레벨 3, 즉 입산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이 수준의 경계 레벨이 적용된 화산은 사쿠라지마와 신모에다케 단 두 곳뿐입니다. 신모에다케는 최근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2025년 4월 5일 기준으로 여전히 하루 141회의 화산성 지진이 관측되고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모에다케의 화산 분화 경계 레벨 3 조치로 인해 주변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근처 온천 여관들은 예약 취소가 잇따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대형 연휴, 골든 위크를 앞두고 큰 수익을 기대했던 온천 업계는 이번 상황으로 인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와중에도 신모에다케의 분화를 직접 목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 여관은 오히려 예약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산 근처에 숙소를 잡고 분화의 순간을 기다리며 특별한 경험을 즐기려는 이들로 아마도 열렬한 화산 매니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화산이 단순히 재난의 원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모에다케와 사쿠라지마 같은 화산들은 일본 열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잘 드러내며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제주도와는 달리 폭발적인 활동을 자주 보이는 일본의 화산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자연현상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의 모험심과 탐구심을 잘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